안녕하세요. 잡쇼광입니다. 며칠 전 북한의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토를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북한이 5년 6개월 만에 대남 무인기 침입을 감행하면서 한반도 안보 위험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한국군은 북한발 무인기를 탐지 및 포착하고 공군 전투기, 공격 헬기 등을 투입해 대응했지만 결과적으로는 5대 모두 격추하지 못했습니다. 한국합참 관계자는 이날 탐지된 북한 무인기는 2014년 경기 파주, 인천 백령도 등에서 발견됐던 것처럼 날개폭 2m 이하의 소형 무인기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무인기 영토 침범은 2014년, 2016년, 그리고 2017년에도 포착된 바 있습니다. 과거에는 애초 북한의 무인기에 침입을 탐지하지도 못했는데요. 무인기는 일반 항공기보다 작고 속도가 느린 데다 비행 고도가 낮아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습니다. 또 어렵게 포착한다고 해도 도심지로 오면 민간 피해가 우려돼 조준 사격이나 격추가 어려운데요. 우리 군도 이에 대응해 군사분계선 넘어 북한 지역으로 육군이 운용하는 국산 무인 정찰기 송골매 2대를 보내 정찰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으로 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북한은 이를 전혀 탐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최근 중국 무인기도 일본 오키나와 상공을 비행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무인기 대응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개된 한국의 국방 중기 계획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갔는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국방부는 지난해 말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따뜻한 병영을 목표로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담은 2023-2027 국방 중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무엇보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필수 소요를 빠짐없이 채워넣어 국방혁신 4.0 달성에 동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번에 발표된 국방 중기 계획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방 중기 계획은 중기적 시기에서 합리적으로 군사력을 건설, 운영하기 위해 매년 수립하는 계획 문서로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과 병력을 배분하는 것입니다. 국방 중기 계획은 크게 방위력 개선, 전력 운영, 부대계획 분야로 구성되는데요. 이 기간 필요한 재원은 331조 4천억 원으로 예상됐으며 재원 중 방위력 개선비는 107조 4천억 원, 전력 운영비는 224조 원으로 각각 추산됐습니다. 일단 이번 국방 중기 계획의 특징을 간단히 요약하면 우리 군은 5년 뒤 독저 위성을 운용하고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를 다수 획득한 가운데 4.5세대 국산 다목적 전투기 KF-11 보람에도 전력화합니다. 또 북한 무인기 위협에 대응한 탐지 자산과 소프트킬과 하드킬 무기체계 사업이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장착한 3600톤급 중형 잠수함을 추가로 확보하고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KT-SSM과 적 전력망을 무력화하는 정전탄 등을 도입합니다. 게다가 병사 봉급과 군 간부 장려금, 기본 급식비, 병영생활 등 큰 폭으로 개선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 방위력 개선 분야의 핵심은 북한의 핵 대량 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해 압도적인 한국형 삼축체계 능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북한의 핵 미사일 발사대와 같은 중요 표적을 빠르고 정확하게 탐지, 파괴할 수 있는 킬체인 능력을 확충해 나갈 방침입니다. 먼저 F-35 스텔스 전투기를 추가로 확보해 이동 표적의 실시간 타격 능력을 향상하고 KT-SSM을 전력화해 갱도화한 표적을 파괴하는 능력도 보강합니다. SLBM 탑재 중형 잠수함을 추가로 확보해 은밀 타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면서 적 전력망을 무력화해 작전 수행 체계에 전력 공급을 차단하는 정전탄과 전자전기, 전자기 펄스탄 연구 개발 등 비물리적인 타격 수단도 확충합니다. 미사일, 장사정포 공격이 발생할 때 이를 빠르게 탐지, 요격해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주요 시설을 방어할 수 있는 한국형 복합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 KAMD 구축도 박차를 가하는데요. 그리고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 1, 2를 동시에 운용하며 이지스 구축함에 레이더도 추가로 운용해 전방위 탄도탄 탐지 능력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향후 5년 내 천궁2 패트리엇 미사일의 전력화를 완료하고 요격 고도가 상향된 장거리 요격 미사일 LSM도 일부 도입해 다수의 탄도탄 요격탄을 보유할 예정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동시에 천궁2 LSM의 성능 개량을 병행해 고도화하는 탄도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다층 방어 능력을 지속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요격체계는 연구개발을 가속해 2026년 말까지 중요 핵심 기술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핵 WMD 공격 때 북한 전 지역에 핵심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대량 응징보복 능력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국방부는 파괴력이 더욱 증대된 고위력, 초정밀, 장사정 미사일을 개발하고 탄도 중량과 수량을 증대시켜 억제력을 높여나가기로 했습니다. 특수작전용 경전술 차량, 대물 타격 무인 항공기 등 특임여단의 추가 전력을 보강해 핵심 시설 타격작전 능력도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한국형 삼축체계의 전력에 효율적인 운용 기반이 되는 감시 정찰 및 지휘 통제 체계도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데요. 여러 정찰 위성을 전력화해 한반도 상공 재방문 주기를 단축하고 핵심 표적을 빈틈없이 감시한다는 게 국방부의 계획입니다. 또 백두체계 2차 능력 보강을 완료해 적 통신 장비 신호정보 수집 능력을 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연합지휘, 합동화력 등 다양한 지휘 통제 체계를 성능 개량하고 다출처 영상 융합 체계를 전력화해 표적 탐지부터 타격까지 정보 유통을 자동화하고 결심 지원 능력을 향상합니다. 그리고 이번 계획에는 변화하는 전장 환경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고효율, 최적화 전략 체계 구축 방안도 담겼습니다. 지상전력은 질적 개선을 추진합니다. 기동 작전 능력 향상을 위해 K2 전차, 차륜형 장갑차, 중형 전술 차량 등을 지속해서 확보하고 대화력전 수행 및 중심지역 타격 능력 강화를 위해 230mm급 다연장 로켓을 추가 전력화합니다. 대포병 탐지 레이더 2 전력화를 완료한 가운데 4단급 대포병 탐지 레이더를 추가 개발할 계획입니다. 해상, 상륙 전력은 다양형 해상 작전 능력을 향상하는 동시에 2800톤급 신형 호위함, 3200톤급 최신 호위함, 유도로켓 장착 신형 고속정을 전력화 또는 추가 전력화해 해역함대의 전투 수행 능력을 높입니다. 4단급 입체 고속 상륙 작전 능력을 고도화하기 위해 상륙 기동 헬기와 고속 상륙정을 전력화하고 대형 수송함 성능 개량도 추진합니다. 공중 전력은 현재 운용 중인 F-15K, KF-16 전투기는 성능 개량으로 표적 탐지, 추적 능력을 높이고 명중률과 전자전 방어 능력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합니다. 개발이 완료된 KF-11을 전력화해 장기 운용 전투기인 F4, F5를 대체함으로써 4세대 이상 전투기 전력 운용 구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 국방부는 인공지능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발전시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구상인데요. 제대, 고도별로 감시정찰 무인기를 확보해 핵심 표적 감시 능력을 향상하고 지형적 조건을 극복한 지휘 통제가 가능하도록 전력 체계를 구축해 나갑니다. 현재 전력화를 완료한 고고도 UAV를 포함해 중고도 UAV, 군단급 UAV 등 부대 규모와 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무인 항공기를 다소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실시간 전장 상황을 가시화, 공유하면서도 신속하게 결심, 대응할 수 있는 개인 전장 가시화 체계를 전력화하고 통신 중계드론 연구 개발로 전술제대의 통신망을 확장하는 기술도 확보합니다. 특히 최근 북한의 무인기의 영공 침범으로 국지방공 레이더와 레이저 방공무기 전력화, 소형 무인기 대응체계 개발, 휴대용 소형 무인기 대응체계 구매 도입 등 북한 무인기 대응 전력을 확보하는 사업 4건에 5년간 5,600억 원이 배분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전투원의 생존성과 작전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유인체계의 제한상을 극복하기 위해 정찰용 무인 수상정, 폭발물, 탐지 제거 로봇 등 무인체계 보강을 본격화합니다. 게다가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국방 연구 개발을 확대하고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합니다. 뿐만 아니라 병영 환경과 근무 여건도 대폭 개선할 전망인데요. 전력 운영 분야의 핵심은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오는 2025년까지 병장 기준 월 150만 원으로 봉급을 인상하고 내일 준비지원금을 월 최대 55만 원으로 인상해 전역 시 목돈을 가지고 사회로 나갈 수 있게 돕습니다. 단기 복무 장교 부사관에게 주어지는 장려금은 2023년 우선 50% 인상하고 병 봉급 인상 규모를 고려해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높여나갑니다. 그리고 기본 급식비 단가와 병영 생활관도 큰 폭으로 개선될 예정인데요. 또 미래전에 대응하기 위해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방침에 따라 2024년 민, 관, 군 협업으로 국방 AI 센터가 창설됩니다. 또 민간 전문 교육기관을 활용해 2026년까지 간부 1000여 명을 AI 전문 인력으로 양성합니다. 부대계획 분야에서는 군 구조 개편과 한국형 삼축체계 구축에 따른 인력 보강 등이 중점입니다. 국방부는 오는 2027년까지 현재의 병력인 50만 명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인력 구조로 개편하기 위해 작전, 전투 분야를 중심으로 숙련된 간부를 보강하고 정비, 보급, 행정, 교육 등 비전투 분야에는 군무원을 적극 활용할 것인데요. 국방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강력한 군사력을 건설하기 위해
방위력 개선에 재원을 최우선으로 배분했다며 전력 운영 분야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간부의 지위 및 복무 여건 개선에도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계획들이 제대로 잘 지켜져 더 강력하고 튼튼한 국방을 이루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